이렇게 항상 기운이 없을까요? 아침에 조용히 몸이 천근만근이라 일어나기 싫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일 겁니다. 30대보다 더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도 이 스멀스멀 기어오는 무력감을 느낀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 정말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말은 정말로 느껴보신 적 있냐는 겁니다. 밥도 거르지 않고 단백질도 챙겨 먹는데 그냥 더 약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무겁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발걸음은 느리고 더디고 무겁기만 하죠. 계단을 봅니다. 고작 10여 개의 계단인데 마치 태산처럼 느껴집니다. 중간쯤 오르면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고 다리는 끔찍하게 후들거리고 떨립니다. 그럴 때야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 다들 겪는 거지 하고 넘겨버리기 쉽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작고 차가운 두려움의 덩어리죠. 어쩌면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을 때 처음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흘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어야 할 감기 몸살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그 후로도 일주일간 몸이 축 처져 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바쁘니까, 일만 하면 참으니까 그냥 밀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조롱하고도 끈질긴 경고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노화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수백만 명 중 한 분이라면 오늘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무거운 것을 못 들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면역체계, 신진대사, 그리고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까지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힘차게 흐르는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빠르고 힘차게 흐를 땐 강은 깨끗하고 활기가 넘치며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그 물살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느리고 정체됩니다. 흙과 진흙, 온갖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물은 썩고 강의 생명력은 사라져갑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바로 그 물살입니다. 우리 몸의 활력을 만드는 엔진이죠. 이 흐름이 약해지면 여러분 몸의 다른 모든 시스템, 장기, 순환, 에너지 역시 느려지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건 참 힘든 순간입니다. 대개 낙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가벼운 병인데도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 진료실에 찾아와서야 이 무력감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일단 근감소가 심각해지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할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에 몇 가지 간단하고 강력한 변화만 준다면 여러분은 이 흐름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물살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있는데도 왜 약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비싼 약이나 헬스장 회원권 없이 오직 매일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내리는 심오하고 치유적인 선택만으로 근육의 힘을 되찾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수년간 여러분의 건강과 에너지를 지킬 비결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며 희망을 주는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자주 말하듯이 함께 건강합시다. 제가 언급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식단과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댓글창에 별표 숫자 1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모든 피드백을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배운 것들을 계속 나눌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니까요. 저는 한지원입니다. 대학병원 전문의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하고도 직관에 반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먹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을 예전처럼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박 선생님, 에마어 박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74세에 저를 처음 찾아오셨죠. 나중에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나서 그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뭐라 허응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꼭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젠 제가 직접 무거운 화분을 들고 베란다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의 사례는 정말 미스터리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영양 섭취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모든 것을 잘 챙겨 드시고 계셨죠. 하지만 차트에는 불과 1년 만에 근육량이 20%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에지, 이분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데 애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 심층적인 조사를 한 후에야 원인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주방이 아니라 위장에 있었습니다. 원인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력이었습니다. 보세요. 50세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의 위산과 소화효소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의 생산이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25세 청년이 닭고기 한 조각을 먹으면 강력한 소화력으로 그 귀중한 단백질의 80%를 흡수할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 똑같은 닭고기 조각을 먹으면 약해진 소화력 때문에 그 절반, 40%나 50%밖에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몸에서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요? 그냥 사용되지도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점점 더 많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달걀과 고기를 먹어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다리가 풀리고 등이 둔하고 묵직하게 아프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낙상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거나 물건을 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은행입니다. 이 은행 계좌가 넉넉할 때 면역계는 더 강해지고 신진대사는 안정되며 심혈관계 전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계좌가 바닥나면 근육을 잃으면 혈당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지방은 특히 장기 주변에 더 빨리 쌓입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의 위험은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높아집니다. 저는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다들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똑같은 가슴 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몇 년 사이에 제 몸이 왜 이렇게 변했죠? 이젠 제 몸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제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흡수에 초점을 맞춘 올바른 식습관을 채택함으로써 불과 몇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집니다. 예전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더 편안하게 잡니다. 기분도 훨씬 밝아지시죠.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비밀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먹는 단백질이 진짜 근육이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나도 요즘 다리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섹션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특별한 식품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사시든 놀라울 정도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컨대
여러분이 광고에서 보는 그 어떤 값비싼 보충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근육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제 연구의 결과이자 제가 제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디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식단에 이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힘과 활력을 되찾는 바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으면 가장 먼저 뭘 가정하나요? 아마 내가 충분히 안 먹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진짜 숨겨진 범인은 섭취의 부족이 아니라 전환의 부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낡았어요. 그런데 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하겠다고 최고급 휘발유만 탱크에 계속 쏟아붓는다고 차가 빨라지나요? 아니죠. 그저 엔진에 무리만 줄 뿐입니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소화 시스템이 약해지면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그저 이 장에 머물면서 때로는 더부룩함과 불편함만 일으키고 결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제 연구에서 저는 50세가 넘은 거의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일관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평균적으로 근육량의 약 1%를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1%라니 아주 작게 들리죠?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해 1%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남은 양의 1%가 또 줄어들죠. 이건 느리고 조용한 침식입니다. 20년이 지나면 이건 20%의 손실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힘의 80%만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과 활동량이 적은 남성분들은 그 손실 속도가 2배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계단을 오르는 것, 손주를 안아주기 위해 쪼그려 앉는 것, 심지어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단순한 행동조차 매일매일 버거운 도전이 되어버립니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환자 중 한 분은 이 선생님, MS이십니다. 72세의 멋진 여성분이셨죠.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 진료실로 들어오셔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두려움이 담긴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요. 넘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다리 근육이 30% 가까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박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그 이상한 럭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식단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매일 부지런히 고기와 달걀, 우유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진짜 숨겨진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극도로 낮은 수준의 위산과 소화효소 수치. 다시 말해, 음식은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굶주리고 있었고 그것을 연료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끔찍하고 좌절스러운 럭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피곤하고 약해지는 느낌. 마치 자기 몸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오래된 격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진료 끝에 저는 이것이 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흡수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젊을 때는 소화기관이 마치 강력하게 포효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무엇이든 던져 넣으면 다 처리해내죠.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공장이 느려집니다. 이산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소화효소도 30%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단백질 흡수 효율이 곤두박질칩니다. 젊은 사람이 100g의 단백질에서 80g을 얻어낸다면 이 선생님 같은 어르신은 고작 40g이나 50g밖에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엔진을 고칠까요? 어떻게 이 귀중한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게 만들까요? 흥미롭게도
저는 그 비밀을 바로 우리의 전통 밥상에서 찾았습니다. 오래된 의학 기록을 확인하고 현대 영양 데이터와 교차 검증한 후 저는 이 자연스러운 흡수력 저하를 훌륭하게 보완해주는 3가지 특정 식품을 확인했습니다.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희귀한 것도 아니에요. 아마 지금 바로 여러분 집 근처 식료품점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식품들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근육의 진짜 역할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혈당을 조절합니다. 체온을 유지합니다. 모든 세포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저장합니다. 저명한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건강한 근육을 가진 동년배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것은 운동선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떠받치는 절대적인 기초공사입니다. 저희는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어르신 120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을 그룹으로 나누었죠. 3번째 그룹은 제가 특별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3개월 후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3번째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2가지 지표인 벌프 보행 속도와 악력, 지는 힘, 벌프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A일까요? 이 마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흡수해서 마침내 근육으로 바꾸도록 돕는 천연효소, 아란, 그리고 칼슘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새로운 계획을 따르고 불과 3개월 만에 넘어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선생님은 스스로 공원을 걷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는 집에 두고 나오셨죠.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전 정말 다시는 멀리 못 걸을 줄 알았어요. 이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해요. 온 세상이 달라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힘을 되찾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3가지 특별한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근육 건강을 위한 벌프 황금의 삼총사, 골든 트리오, 벌프라고 부릅니다. 저는 항상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힘은 가장 비싼 음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3가지 친숙하고 겸손한 음식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새우포, 말린 새우, 황태, 말린 명태,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제가 이들을 황금의 삼총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단백질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 몸의 흡수력과 활용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벌프 새우포, 말린 새우, 벌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저 국물 낼 때나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농축된 단백질과 미네랄의 보물창고입니다. 딱 한 줌, 약 20g의 작은 주먹 한 줌에 무려 1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삶은 달걀 3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과 아란 같은 필수 미네랄이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란이 핵심입니다. 아란은 열쇠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불꽃이죠. 만약 여러분 몸에 아란이 부족하다면 스테이크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건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식단에 말린 새우를 추가하기 시작한 제 환자들은 불과 몇 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팔다리에 힘이 더 생기고 심지어 피부톤까지 좋아집니다. 애냐고, 신진대사가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69세의 이 선생님, 이라는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일어설 때마다 벽을 짚어야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쌀죽에 말린 새우를 뿌려 드시거나 반찬에 섞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이 제 진료실에 웃으면서 돌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제 딸보다 빨리 걸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이 드디어 쓸 수 있는 단백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벌프 황태, 말린 명태, 벌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장국 재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제가 분석한 식품 중 가장 단백질 밀도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100g의 황태에는 무려 80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소고기의 4배, 닭가슴살의 2배에 달하는 양이지만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황태는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전통적인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 구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지고 가장 중요하게는 엄청나게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거의 선소화, 프리더제스티드가 된 상태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황태를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만듭니다. 또한 비타민 A와 B12도 풍부해서 세포 재생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먹는 황태국 한 그릇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깨끗한 근육 생성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이야기 속 73세 박 선생님도 매일 아침 물을 넣은 황태국을 드시기 시작한 분 중 한 분입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분이 저에게 말하셨죠.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려면 다리를 한참 주물러야 했는데 이젠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근육 회복 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황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황금의 삼총사 중 3번째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우리는 검은 콩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여기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00g의 검은 콩에는 4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콩보다 많고 두부의 거의 3배에 달하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아름답고 짙은 검은색 껍질에 있습니다. 그 색소는 안토시아닌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할까요? 염증을 줄여주고 결정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더 잘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여러분이 애써 먹은 그 귀중한 단백질이 여러분의 근육세포로 직접 더 많이 전달됩니다. 검은 콩이 단백질을 위한 택배 배달 서비스 역할을 하는 셈이죠. 78세의 김 선생님, MS 김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매일 아침 검은 콩 두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걸음이 빨라졌으며 심지어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시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눈이 그냥 환해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망막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노화 관련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이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새우와 시금치는 완벽한 짝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황태와 무는 고전적인 조합이죠. 무에 든 천연 소화 효소가 소화와 흡수율을 더욱 높아줍니다. 검은 콩과 약간의 참기름은 맛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장 흔하게 보는 실수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또한 고단백 식사를 한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피해주세요. 카페인이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혼자 달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함께 뛰는 개주팀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그들 자신의 개주팀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간단한 2주 근육 회복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음식이 정말 제 몸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가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적입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2주 근육 회복 플랜. 1주차. 목표는 소화기관 깨우기. 첫 주는 부드럽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시스템을 다시 깨우고 고품질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익숙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무와 파를 넣고 푹 끓인 부드러운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장에 부담이 없고 근육을 깨워줍니다. 점심. 검은 콩을 섞은 밥을 드세요. 쌀과 콩의 비율을 3, 1 정도로 하는 것이 완벽합니다. 오후 내내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줄 겁니다. 저녁. 새우포 한 줌, 시금치, 그리고 약간의 호박을 넣은 가벼운 볶음 요리를 드세요. 단백질, 칼슘, 그리고 숙면을 돕는 섬유질까지 제공합니다. 첫 주에는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먹는 데 집중하세요. 몸을 부드럽게 대하세요. 4에서 5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2주차. 목표는 근육 재생 가속화하기. 이제 엔진이 예랄되었으니 연료를 조금 더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침. 황태와 미역을 함께 넣어 끓인 영양죽을 드셔보세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점심. 검은 콩 두유 한 잔. 시판 제품도 좋지만 직접 만든다면 더욱 좋습니다. 으로 강력한 아미노산을 중간에 보충해 주세요. 저녁. 새우포, 달걀, 그리고 다진 채소를 넣은 간단하고 맛있는 새우포 전을 만들어 보세요. 먹기 직전에 참기름을 아주 살짝만 둘러서 소화 효소를 자극하세요. 제 환자들은 보통 열흘 정도 지나면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차이를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74세 김 선생님은 더 이상 의자를 붙잡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박 선생님은요? 이 음식들을 꾸준히 3개월간 드신 후 지팡이를 완전히 치워버리셨습니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고함치며 자라지 않고 속삭이며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죠. 하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몸이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되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발 가벼운 움직임을 더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건 무거운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저녁 식사 후 15분간의 산책, 혹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간단히 뻗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그 모든 훌륭한 영양소를 여러분의 근육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누군가를 돌보는 분이시라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걸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요하지 마시고 그저 부드럽게 권해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 검은 콩을 넣은 밥, 이것은 선물입니다. 바로 건강이라는 선물입니다. 의사로서 30년을 일하면서 저는 의학의 진정한 목표가 단순히 수명을 몇 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건강과 활력을 더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장님, 전 그냥 늙었어요. 이젠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절망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식단을 바꾼 후 그 똑같은 분들이 다시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햇살 속을 자신 있게 걸으시며 다시 취미 생활을 시작하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제 일의 모든 보람을 느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약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팔로우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읽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서 자신의 근육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과 힘든 운동 없이 근육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별표 댓글에 숫자 1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말이죠.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